정우진 기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살펴보죠. 네, 오늘 참 정신없는 장이라서 더 혀가 꼬이신 것 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렇게 네. 이해해줘서. 오늘 뭐 LNF부터 계속 굵직한 계약 소식들 많이 전해졌잖아요. 네. 저는 뭐 장 시작 전에 마이크론에서 이제 HBM 제조용 장비 수주한 한미 반도체 소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 계약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또 향후 업황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제가 취재한 내용들 앞에 시간이랑 안 겹치는 내용들로 준비 잘 해봤습니다. 네, 반도체 이 장비주 최강자로 꼽히는 한미 반도체 마이크론 HBM 제조용 장비를 납품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규모는 226억 원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만 시장은 굉장히 좀 크게 반응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우선 이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3대장 꼽는다면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 이렇게 있을 텐데 네. 자 이제 한미 반도체가 SK하이닉스는 이미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마이크론까지 잡았다. 이제 삼성전자 하나 남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230억 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긴 한데 사실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SK하이닉스랑도 지난해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납품을 했고 올해 2월에 했고 3월에 했고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수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마이크론도 한 번 했으니까 쭉 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마이크론이 지난해 실적 발표하면서 자 올해는 지금 HBM 이 수주를 꽉 찼고 내년까지 이제 대부분 지금 물량이 찼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지켜보셔야겠고 지금 이게 실적 자료인데 2022년, 3년 보면은 지금 본더 매출이 거의 300억 원이 안 됐는데 네. 2024년 보면은 거의 3,700억 원 갑자기 훅 뛰잖아요. 그러네.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업체들에 납품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TC 본더 매출이 확 늘어난다. 이 뭐 TSV, TC 본더 이게 좀 개념들이 좀 복잡합니다. 어쨌거나 뭐 패키징 공정에 들어간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또 마이크론은 왜 이 한미 반도체와 손을 잡았나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우선 기술적인 부분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자, 사실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땅은 좁은데 사람 많으니까 아파트를 많이 올리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HBM도 이 좁은 기판 안에서 최대한 용량을 내려다 보니까 이걸 쭉 올리는 거다. D램 칩을 올려서 지금 놓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그림 나오는 것 중에 저기 초록색이 지금 D램 칩이고 저렇게 올리고 있는 건데요. 네. 자, 그냥 쌓는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 가운데 보면은 조금씩 이렇게 선 같은 게 있는데 저기를 통해서 전선을 이렇게 쭉 연결하거든요. 이걸 TSV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선만 놓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저 사이에 필름들을 이렇게 넣은 다음에 열이랑 압력으로 꾹 누르는데 그걸 TC 본딩이라고 하거든요. 저기서 이제 한미 반도체 본더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마이크론이 지금 일본의 지금 업체들의 장비를 쓰고 있는데 업계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뭐 마이크론 입장에서 납품 업체를 다양화하는 거는 뭐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나쁠 게 없다라고 하고요. 사실 기술도 기술이고 사실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데 이제 고객사의 니즈들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중요한데 네. 한미반도체가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론 계약할 때에도 그쪽에서 요구한 부분들을 대부분 이렇게 맞춰주면서 이번에 계약 다 냈을 것이다 라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설명 중에 제일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한미 반도체가 이 분야에서 뭐 글로벌 뭐 어느 정도나 강자냐 이게 좀 궁금하긴 한데 시장에서 지금 뭐 다른 경쟁자도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물론 이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 하면 일본 업체들이 많이 꼽히잖아요. 뭐 네. 사무라이 세븐이라든지 되게 많은데 자, 이쪽 본더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상위 TC 본더 상위 6개 업체 중에 뭐 3개 업체가 지금 일본 기업이거든요. 신카와 도레이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외에도 뭐 싱가포르에도 업체 하나 있고요. 또 네덜란드에도 베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이 지금 업계에서 지금 플레이어로서 주목받고 있다. 한미 반도체까지 포함해서 6개 정도 주목받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업계에 따르면은 이게 시장 규모도 2021년에는 거의 9,300만 달러 정도 됐는데 자, 10년 안에 5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미 반도체가 방금 말씀드린 배시랑 되게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자, 배시가 비메모리 쪽에서는 되게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메모리 쪽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이쪽 업계를 선점한다면 그래도 향후 업계에서 입지 좀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지금 한미 반도체가 SK 하이닉스향 기업에서 글로벌향 기업으로 지금 이렇게 확장해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성장성을 뭐 얼마나 기대를 하고 계세요? 네, 뭐 이미 주가가 30배 올랐습니다. 네. 충분히 성장성이 입증이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작년 하반기 내내 이 시간을 통해서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 중에서 가장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포인트가 뭐냐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반도체 장비주다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리지 않고 고가권을 유지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이제 이게 NCF 방식, 즉 필름 방식으로 붙일 것이냐 아니면은 몰딩해서 MUF 방식으로 갈 것이냐라는 어떤 논란이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NCF 방식으로 가려고 이제 노력 중입니다만 역시나 이 수율 부분에서 역시 수율을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역시나 MUF 방식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와의 오랜 어떤 데이터가 쌓여 있는 어떤 한미 반도체 이 장비, TC본 장비가 결국은 거의 어떻게 보면 거의 전 세계 독점이 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마이크론의 수주 이전에는 뭐 나오네 마네 어떤 소문만 무성했었는데 오늘 수주 공시를 통해서 마이크론 쪽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뭐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뭐 가봐야지 알겠습니다만은 네. 제가 알기로는 작년 내내 삼성전자 직원들이 한미 반도체 상주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 시간에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아침에 오시게 되면 가다가 밀렸습니다. 공시가 네. 나오고 이게 한번 그렇죠. 세론을 맞았고요. 다시 올라가는 이유가 삼성전자 기대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가총액 14조 원이라는 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뭐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이 있는 거 맞습니까 지금? 항상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 과거의 패턴을 보시게 되면은 항상 그렇지만 가장 비쌀 때 주가가 올라갔다가 실제 주가가 실적이 찍히기 시작하면서 퍽값이 낮아질 때 그때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역시 이런 경향에서 결국은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의 경우에는 누구도 고점을 알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현대차증권에서 나오는 목표가 20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네.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대안이 없는 상황이죠. 한미 반도체 외열은 당장은 대안이 없다라는 것을 놓고 본다라면은 주가는 삼성전자의 어떤 추가적인 공시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추가 상승 여력은 일단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네, 곽동신 부회장이 계속해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데 이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이 아니라 다 계획이 있었다라고 해서 형은 다 계획이 있구나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